지금 해도 되나요? 뭐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과일 위탁 판매가 4년, 5년 전부터 엄청 핫했어요. 그때도 레드오션이다 나왔었고 진짜 한 달 만에 2, 3천 매출 다 나오고요. 심지어 50대 주부분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저만 해도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연매출 14억이잖아요. 지금 작년 매출이. 도대체 어떤 시장이 1년 만에 레드오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그 6월부터 과일 시장이 되게 성수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과일 위탁 판매 해가지고 월천 정도 걸어보고 싶어요. 네네. 근데 막상 그 시작하려고 하니까 고민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과일 위탁 판매가 마진율이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한 7, 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낮은 마진율이 맞는 건지. 저는 15% 남거든요.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남는데 기본적으로 마진율을 24%로 잡고 광고비를 빼도 15%는 남거든요. 그러니까 12%에서 18% 그 어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 또 수강생분들도 보면은 한 15%는 남거든요. 7, 8%는 제 생각에는 정말 뭐 4억, 5억 이렇게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아닐까. LG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4%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드는 건 맞긴 맞죠. 그렇게 좀 큰 매출을 내시는 분들의 마진율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 소상공인 매출 1억까지는 한 15%, 20% 볼 수 있습니다. 낮지 않다는 거.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매출이 높을수록 그만큼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본금이 많이 든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초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과일 위탁 판매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코인 단타 투자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인 초단타 투자자가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죠.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자본이 있어요. 그 코인 단타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럼 1억 원이 오히려 많을수록 손해죠. 왜요? 방법을 모르니까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패가망신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방법을 알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지를 알아요. 그럼 200만 원으로도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의 차이예요. 이거를 자본금 사이즈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폐가 생기는 거고, 내가 200만 원만 있고 300만 원만 있어도 진짜로 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구조를 알고 있는가,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200만 원만 있으면 200만 원어치만 팔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조를 알았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선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정산을 어떤 업체에 요청을 하면 당일에 바로 정산을 해줘요. 100%, 매출의 100% 금액을 바로 정산을 해줘요. 일단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내가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200만 원 자본 가지고 500만 원 매출 내는 거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보증재단이나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재단에 가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대출해줘요. 그런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헬조선 하지만 너무 사업자를 위한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그래서 그런 거 대출이 보통 신청하고 한 2, 3주 뒤면 나와요. 그럼 내가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없을 때는 선정산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돈을 좀 굴리다가 바로 심사 넣어가지고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 거는 되게 우습다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시죠? 돈 많으시잖아요. 또 이제 하나가 키워드가 되게 한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광고 비용이 정말 많이 들 거다. 키워드가 한정적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시즌에 팔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과일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시즌 과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과일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키워드가 한정적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숭아가 있으면 신비 복숭아도 있고 신선 복숭아도 있고 대극천 복숭아도 있고 납작이 복숭아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실 키워드는. 그 키워드를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죠. 무료로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1분류는 요걸로 설정하시고 2분류는 3분류, 여기에 보니까 채소, 과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엄청 많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하시면 돼요. 예. 복숭아만 철인 줄 알지만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견과류도 있고 채소도 있잖아요. 축산물류도 있잖아요. 수산물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일에만 한정이 돼 있어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거를 신선식품으로 생각을 열어보면 팔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그 품목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각각만 해도 키워드가 없고 너무 겹쳐가지고 광고비가 많이 든다? 그거는 안 해본 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광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키워드마다? 광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랑 많이 안 드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광고비를 10,000원을 썼어요. 근데 나한테 2만 원이 순수익이 남아요.
그럼 광고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효율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개념일 텐데 광고비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는 만큼 내 수익도 커지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광고비가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광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나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돌아오는 순수익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면 더 좋아해요. 왜냐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돈이 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초보자들은 상위 판매자들 이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해도 그런 상위 판매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과일, 복숭아 이렇게 좀 너무 큰 키워드 말고 뭐 신비복숭아, 신선복숭아 조금 작은 키워드들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쿠팡에서 상위에 어떤 게 잡혀 있냐면 리뷰가 몇백 개인 상품들도 있고 한 20개, 30개밖에 안 되는데도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쿠팡은 판매자들끼리 순위를 섞어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온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점수가 돼요. 영구적인 점수가. 그래서 판매량이 많을수록 리뷰가 많을수록 그냥 고정이에요. 등수가. 그러니까 고인물들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인물이 장악을 하면 품질이 당연히 안 좋겠죠. 갑질이 일어나겠죠. 독과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판매자들 사이에 순서를 섰고요. 그리고 리뷰로 얻은 점수를 1년 단위로 초기화를 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돌아오잖아요, 시즌이. 리뷰로 얻은 점수가 초기화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계급장 떼고 그냥 붙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리뷰가 몇백 개인 사람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은 레드오션이고 끝물이라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시장이 1년 만에 레드오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과일비탁 판매가 4년, 5년 전부터 엄청 핫했어요. 그때도 레드오션이다 나왔었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 해본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멀리서 보니까 레드오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멀리서 볼 때는 레드오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블루오션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일단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도는 해봤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망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는 플랫폼이나 강사분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조금 깔짝깔짝 해보시고 안 되니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라면은 진짜 한 달 만에 2, 3천 매출 다 나오고요. 심지어 50대 주부분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저만 해도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연매출 14억이잖아요. 지금 작년 매출이.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거를 레드오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죠. 대표님 그래도 이제 창고 같은 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는 구조는 뭐냐면 재고가 다 농장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없고요. 전 여기 뭐 없잖아요. 제가 복숭아 그렇게 팔았는데 없잖아요. 제가 배추를 3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배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네. 계시면서. 맞아요. 위탁 판매는 기본적으로 재고와 창고 뭐 이런 거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무실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전 다른 사업하느라고 사무실이 있는 거고 사무실도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스토어를 할 때 재고나 창고나 사무실이나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오히려 진짜 이 과일 위탁 판매가 되게 좋은 거고 오히려 그런 비용들을 마케팅 비용에 더 쓸 수가 있죠. 너무 좋네. 너무 좋죠. 창고 사무실 하면은 월에 100만 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씩 광고를 쓸 수가 있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루에 쓰는 광고비가 3만 원, 딱 월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과일 위탁 판매로는 그런 것들을 대신 이제 비용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또 매출이 상승하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대표님처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유튜브 보니까 막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접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왜 망하고 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사실 이거를 지금 내가 과일 위탁 판매라는 걸로 이렇게 딱 좁혀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창업의 영역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창업까지 가지도 말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한번 가보자고요. 왜 누군가는 회사에서 잘리고 누군가는 회사를 계속 잘 다닐까? 왜 누군가는 면접에서 탈락하고 면접에 누군가는 붙을까? 똑같이 카페 창업을 했는데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망할까? 치킨집은 왜 그렇고 돈가스집은 왜 그럴까? 족발집은 왜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방법, 정확한 지식, 그 본질적인 방법 없이 무언가 요령을 바라고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무리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나 망했다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아니 비행기 사고 난다고 비행기 안 탈 거냐고.
차 사고 난다고 차 안 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이 가냐고요.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할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일 위탁 판매가 해보고 싶으시다면 안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면 되죠. 해보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방법을 고민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저 노하우를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게 좀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해도 되나요? 뭐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하셔도 되고 저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삼성유투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과일 위탁 판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일 위탁 판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텐데 자기가 해보고 싶다면 하면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아무리 레드오션이라도 그 바다 안에 들어가서 블루오션인 지역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자본금 걱정, 기타 다른 걱정들 일단은 붙들어 매시고 주변에 제가 알려드린 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